네, 지금 이렇게 황교안 대표 여기까지 지금 해봤는데 또 한 명 지금 거취를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광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된 상태였죠. 일단 지난 1월에 변호인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그간 비정상적인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인 수사가 이렇게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운운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제 정점에 달하였습니다. 네. 저 때 사실 기소된 뒤에도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1월부터. 그런데 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마침 어제가 비례대표 후보 공무원 사퇴 기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뭐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하고의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새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네네.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대체로는 지금 두 가지 지금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하거나 네. 뭐 이제 그 두 가지 가운데서 이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두 가지 가능성 다 현재로서는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예.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독자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또 상당히 좀 진보 진영 내에서는 지명도도 있고 뭐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세우게 되면 비례연합정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오히려 비례연합정당의 표심이 좀 분산이 되는 그런 좀 역효과도 좀 날 우려가 있는데 네네. 저 부분 어떻게 교통정리를 또 해나갈지 저건 또 다른 과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실제로 열린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을 받았는데 최강욱 전 비서관이 있었고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보셨지만 안원구 전 국사청장, 안원구 전 국사청장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스하고 BBK 문제를 좀 많이 제기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진영 하나권 대표 같은 경우도 예년 2016년 때부터 민주당에 합류했던 사람이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요. 열린민주당에서 저 네 사람이 1, 2, 3, 4번 공천됐다고 가정하고 네. 그 다음에 상위 순번에 예. 그리고 이제 비례연합정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은 7번 이후로 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앞선에는 그냥 소수정당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양쪽이 다 공천 명단에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열성적인 친문 진성 당원들 입장에서 표가 어느 쪽으로 가겠는가. 예. 그러니까 친문 핵심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비례연합정당보다는 열린민주당은 저는 성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대통령과의 거리감이라든지 친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 가치에서만 봤을 때. 네. 그렇다고 보면 아마 저 부분의 정리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이해찬 대표도 지금 열린민주당한테 비례연합정당을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하나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도 솔직했어야 된다. 예. 차라리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처럼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의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명분 버리고 실리를 찾을 생각을 해야지. 네. 지금 와서 뭐 명분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실리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 뭐 비례연합정당의 민주당 후보들은 7번 이후로 빼고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솔직하게 차라리 실리를 찾는 길이 나았을 거다. 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열린민주당에서 네. 아까 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시절 검찰개혁 추진단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곧 있으면 오는 20일 이번 주 금요일에 조국 전 장관 첫 재판이 있어요. 네. 이번 총선에 다시 조국 전 장관이 부상하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지역구 선거에서는 저는 유리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냥 그건 중도층 표심에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네. 지지층 결집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지지층은 이미 다 결집돼 있거든요. 네. 중간에 스윙 보트들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떠오르는 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남국 변호사도 안산 쪽으로 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린민주당 얘기는 다르죠. 예.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형 정당입니다. 그렇죠. 지지층을 확 결집해서 저 표를 많이 얻는 게 비례대표 의원 많이 당선되는데 혹시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은 그거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 저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끌고 들어오는 게 열린민주당만 보면 나쁘지는 않죠.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정치권 공천 잡음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 미처 전달해드리지 못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 패널이 언급한 수원 을 지역 판세는 지난 11일 중부일보가 발표한 지역 주민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했다는 점 고지해드립니다. 또 함께 언급됐었던 이 국민의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참고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